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업을 한번 생각한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에서 하세요. 야, 이게 뜬데 하고 가지 마세요. 이거는 중소기업은 돈 잃는 방법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이제까지 해온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시크릿이. 바로 그게 뭐냐면 역량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면 경영의 완전히 기본기입니다. 영원불멸입니다. 이거는. 일단 3C는 영원불멸이에요. 뭐가 영원불멸이에요? 하나는 고객이 영원불멸이잖아요. 고객은 있다. 두 번째, 경쟁자도 무조건 있다. 맞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아니야. 정부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이 변하든 얘가 변하든 계속 변화는 일어나죠. 변화는 고객이 변하든지 경쟁자가 변화하든지 계속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나도 변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영원불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변화. 지금 이게 극심하고 많이 변동될수록 이걸 쫓아가면 안 돼. 예? 새로 4차 산업혁명이 온다 해서 야, 우린 뭘 만들까? 이렇게 해서는 큰 돈 잃는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나만이 가진 거예요.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필름 만드는 3개 회사 중에 제가 망한 거 2개 얘기 들었죠. 근데 하나 말 안 한 게 어디입니까? 후지. 제가 후지를 말 안 했잖아요. 후지는 주구장창 성장합니다. 지금. 근데 왜 얘네는 안 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후지가 제록스 있잖아요. 제록스. 복사기. 그 업체가 제록스가 이 IT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그건 혁신이 아니야. 합병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하는 거예요. 놀라운 혁신은 뭐냐면 화장품 회사로 바꿨습니다. 네? 후지가. 그래서 공전의 히트를 합니다. 내놓은 2007년에 화장품이. 얘네가 내놓은 아스파모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스킨케어, 기초 스킨케어 하는 화장품인데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해요. 저 그러면 얘네가 왜 화장품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건 업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딱 들여다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필름에 들어가는 가장 주된 원료 중에 하나가 콜라겐이에요. 콜라겐. 왜 콜라겐이 들어가냐면 콜라겐이 열화 방지를 시켜줍니다. 열에 의해서 손상되는 걸 방지시켜주는 물질이 콜라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콜라겐이 뭐에 또 좋아요? 피부. 이거 다 알잖아. 노화 방지. 콜라겐. 근데 얘네는 필름의 콜라겐이고 화장품 업계에서 쓰는 콜라겐은 약간 달랐어요. 근데 얘네가 썼던 연구했던 콜라겐은 획기적인 거잖아요. 여기서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바꿔가지고 새로운 화장품을 만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성능을 발휘해서 휩쓸었습니다. 휩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이전에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정보화 시대가 왔을 때 화항이라는 가오라는 일본의 또 생필품 회사가 있어요. 남들은 전부 대기업들이 SDS 정보통신으로 뛰어들 때 이 기업은 뭘 했냐면 야, 우리가 화장품 중에 새로운 시대에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역량 중에. 이렇게 찾은 거지. 봤더니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계면활성 기술이 있어요. 계면활성 기술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플라피 디스크 아세요? 3.5인치. 거기에 과학물질 뿌리는 게 바로 뭐냐면 계면활성 기술이에요. 그걸 통해서 얘네는 글로 진출을 해서 일본의 제2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다 보면 새로운 계면활성학을 나오면 이걸 또 만들고 이걸 만들다가 새로운 계면활성학이면 화장품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분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회사도 여러분이 존재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은. 그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만의 역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현재 미래 시장이 나오면 여기에 나는 어떻게 뛰어들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뭘 쓸 수 있을까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이 되면 남보다 빠르게 이동해야 돼. 맞죠? 예, 남보다 빠르게 이동해서 장악을 해버려야 돼. 그게 선수 필승 승자 독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꾸 새로운 걸 찾지 마시고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쓸 수 있느냐를 찾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자, 그중에 그걸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은 원칙이 이렇습니다. 아마존에서 경영 전략이요. 저희가 어떻게 기회가 있고요. 위협이 있고요. 강점이 있고요. 약점이 있고요.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기회 약점, 그죠? 기회와 위협, 강점과 약점, 일명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는 스와트를 들고 나오면 그 임원진은 바로 그 전날 잘립니다. 베조스는 뭐라 그러냐면 10년 후에도 안 변하는 걸로 해야지 매번 상황이 바뀔 때마다 기회가 뭐고 위협이 뭐고 경쟁자가 뭐고 뭐 이거 따지면 바뀔 때마다 매년 짜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마. 우리만의 최고로 가진 거를 어떻게 써먹을까 결정해. 미래에. 자, 그래서 4가지 역량을 베조스가 결정해요. 우리가 가진 걸 찾았어요. 1번, 우리는 장바구니 역량을, 왜냐 쇼핑몰이다 보니까 장바구니가 있잖아요. 장바구니 역량이 있다. 2번, 얘네는 물류를 직접 합니다. 물류 역량이 있다. 3번, 상품 추천 역량이 있다. 그죠? 4번, 엄청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얘는 상품이 한두 개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사업에 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상품 관리 능력을 가지고 얘네가 지금 한 게 세계 1위예요. B2B 크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관해줘서 활용하는 서비스. 미국 CIA도 여기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물류 역량 가지고 어디를 진출하지 아세요? 키바 로봇을 만들어 팝니다. 로봇, 물류 로봇. 또 그걸 가지고 요즘은 드론을 만들어 팝니다. 자기의 역량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위험 부담도 제일 적고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고 이걸 먼저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존 에코는 돈을 벌었습니다. 자, 이게 아마존 에코예요. 여러분, 아마존이요 여러 가지를 내놨습니다. 아마존 대시, 아마존 버튼 이런 걸 내놓고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자기 물건을 팔려고 그랬어. 깨달은 거예요. 자, 내 물건을 팔린 게 아니고 고객의 삶을 연구하자. 거기서 고객의 삶을 도와주자 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예요.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버튼입니다. Alexa, what do you do? I can play music, answer questions, get the news and weather, create to-do lists, and much more. Awesome. Alexa, play rock music. Rock 음악을 틀어달라면 음악을 틀어주고 에베레스트산이 몇이야 그럼 구글을 찾아서 Alexa, stop. 알아서 알려줍니다. Wait, I want to try. 다 뒤져서 what 꺼주세요. time is it? The time is 이게- 3:27. 꺼주세요. Actually, don't.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미국에 지금 1200만 대가 팔렸습니다. 여기에 서로 올리려고 날릴 거 아니에요? 여기다 연결해서. 그죠?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1200만 대가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그래서 서로 너도 나도 여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픈돼 있어요. 이 시장이. 여러분도 만드셔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다 올리면 돼요. 연결해서. 그래서 올려진 애들이에요. 제일 많이 미국인들이 쓰는 10대 프렌드입니다. 프렌즈라 그래요. 왜 프렌드라 그래요? 알렉사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하니까 프렌즈라 그러죠. 프렌즈. 그래서 아마 알렉사의 프렌즈가 10개인데 그중에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BMW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떻게 알렉사가 해주냐면 제가 내일 아침에 나가요. 9시까지 어딜 가야 돼. 그 스케줄을 얘한테 알려줘. 그럼 얘는 딱 뭐냐면 아침에 8시만 되면 저를 깨주겠죠. 안 깨달라 그래도 집 위치부터 거기 장소까지 거리를 계산해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7시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가 날 7시에 깨우냐? 눈이 온 거예요. 눈이 왔다는 기상 정보를 듣고 거리를 계산해서 7시에 깨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면 내가 시동 걸어줘. 그러면 물어봐요. 제설도 해줄까? 오케이. 그러면 나가면 제설까지 싹 돼 있는 거 타고 나가면 돼요. 이게 새로운 프렌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게 돈을 벌겠죠.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는 이 제품을 보고 정말 대단한 지휘다 그랬어요. 지휘사에서 1200만 개잖아요. 그럼 이걸 샀잖아요. 사면은 엄마 방에 아버지 방에 가 있으면 딸은 못 쓰잖아요. 방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품을 만든 거예요. 제조업에서. 이게 엄청 또 돈을 벌었습니다. 벌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지휘사에서 만든 겁니다. 지휘사에 LED 스피커예요. 요게 탁상용 LED입니다. 아주 이쁘죠? 요게 뭐냐면 요게 마이크와 스피커가 달려 있고 블루투스로 알렉사랑 연결이 돼요. 그럼 이걸 사면 내 방에서 저녁에 불 켜놓고 숙제하다가 알렉사 뭐뭐뭐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알렉사가 안방에 있는 알렉사가 나한테 대답해 주는 거죠.
기가 막힌 제품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통 제조도 자기 제품을 변형시켜서 연결하면 돈을 버는 시대다 이거죠. 이렇게 새로운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고객 경험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통찰력으로 경험을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경쟁자보다 차별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80%가 믿고 있어요. 근데 고객은 안 믿는 거죠. 8%밖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만의 경험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때는 사람의 힘에 대한 연구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는 기능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이 손잡이가 매끈하고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만들어 왔어요. 3차 산업혁명 때는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삶을, 우리 고객의 삶을 연구했어요. 4차 산업혁명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UI, UX라는 사용자 경험과 지금 작년에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많이 써먹는, 지금은 아마존도 썼고 다 썼던 기법이 뭐냐면 CX라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입니다. 이 차이는 뭔지 아세요? 사용자 경험은 내 제품을 고객이 어떻게 쓸까를 보는 거예요. 고객 경험은 반대입니다. 내 제품을 생각 안 해야 돼요. 고객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 내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커피를 먹으러 가면 마실까 말까, 어디서 마실까. 고객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해서 스타벅스를 가서 무엇을 마실까 대기하고 지불하고 스토어를 지고 스토어에서 커피 먹고 나와서 아이 커피가 되게 없네. 그리고 생활로 돌아가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떤 혁신을 합니까? 우리는 혁신하라 그러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어디를 연구해요? 고객 생활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새로운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를 고객을 잘 정의해야 되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기에 닥친 게 백화점입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요. 고객은 누구예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고객이 30대 이하 고객이 점점 줄어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백화점 매출은 점점 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장하니까. 다 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백화점이. 그런데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다 뭐냐면 가족들을 오게 한다고 이런 거 만들어요. 설비 투자했는데 매출은커녕 아무도 안 올라와. 자, 근데 영국 백화점은 영국의 유명한 존 루이스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뭐였어요? 고객을 다시 정의했어요. 자, 백화점의 고객은 여성이죠. 여성의 고객은 누굽니까? 애죠. 애기죠. 지출 우선순위 1순위는 애기예요. 남편은 애만 있으면 개털이에요. 중요한 건 애야.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의 고객은 애구나. 근데 불행히도 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엄마의 고통과 고민은 뭘까? 엄마의 삶을 연구하니까 엄마는 론 루이스 백화점 와서 물건 사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죠? 돈이 없어도 보란 듯이 애를 키우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돈의 레벨에 따라서도 좋은 물건으로 애를 키울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소싱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다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컨설팅 사업부를 만듭니다. 패밀리 컨설팅. 엄마를 도와줘. 보험까지도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서비스를 했냐면 여러분 가난한 엄마들은 장난감 많이 못 사죠. 그죠? 그럼 하나 사면 또 사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사주잖아. 그런 사람들을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줘가지고 서로 돌려가면서 쓸 수 있게끔 그 서비스도 넣었어요. 그걸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라고 합니다. 유명한 서비스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혼자 25%씩 매년 성장합니다. 영국 엄마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 1위가 존 루이스예요. 영국에서는 엄마가 애를 낳잖아요. 그럼 위에서 엄마가 그래요. 딸한테, 야, 걱정하지 마. 존 루이스한테 가, 무조건. 그 맞벌이가 많잖아요. 다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루이스에는 애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 실질 고객은 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라는 거죠, 애.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고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 빠르고 끊임없이 변하는 양손잡이 경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신에게 12척이 있습니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은. 자원이 부족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빠르게 선택하고 그쪽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회 탐색을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 잘못하면 결국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기회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기회 탐색은 끊임없이 해야 돼. 결정이 되면 물어붙인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서 배워야 돼. 먼저 배워야 됩니다. 후발주자의 장점이 있어요. 무임승차 아니에요? 그죠? 뒤에서 따라가. 아닌가 보면 버스 놓고 딴 버스도 뒤따라가. 또 놓고 또 따라가. 이게 오히려 강점이에요. 그 대신 어느 순간에는 추월을 해야 되죠. 어느 순간에는 추월을 해야 됩니다. 그 분야에서 내 강점에 맞는. 그 우리 잘했잖아요. 우리 쇼트랙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쇼트랙을 잘했어요? 갑자기 세계 1위 됐잖아요. 그 뭐해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배우다가 뭘 만들어낸 거예요? 김동성의 뭐예요? 요걸로 우리가 제패한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멋 모르고 뛰는데 갑자기 한국 애들이 다 발 집어넣어. 요걸로 이기잖아. 요걸로 0.0000초. 예. 뭔가 우리만의 독특성을 발휘하시면 되는 거예요.